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의 오감에 해당되지 않는 감각의 영역과 삶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감각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도서 감이 온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상복 지음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먼저 책의 저자 한상복님은 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작가로 전업한 후 배려, 재미,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차이 등을 집필했으며 이 중 배려라는 도서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여 2006년 네티즌이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도서 감이 온다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5가지 감각 이외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6감이 무엇인지, 이 감각을 잘 발휘했을 때 삶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낌 안테나, 즉 이 감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모호하지만 결정에 앞서 중요한 사인을 보내주며 그러한 감을 잘 느끼는 사람을 흔히 우리는 감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감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감이 좋아서 대화 혹은 토론을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적 관계에 탁월한 사람이 있고 상황 혹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탁월한 감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감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이며 코로나 이후 손 씻기는 필수적인 예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인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1840년대 말 헝가리 출신 의사 제멜바이스는 빈의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묘한 점을 발견했는데 병원은 2개의 병동의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사들이 담당하는 1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조산사 중심의 2병동보다 항상 높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석해본 결과 2병동의 산모의 사망률은 6.5%나 낮은 것을 알게 된 제멜바이스는 그 이유를 찾아내고자 관찰하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들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의사들이 다른 환자를 돌보거나 사체를 거만하다 급히 분만실로 불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그는 의사들에게 분만실에 들어갈 때는 장비와 손을 씻으라고 말했으며 그 결과 1병동의 산모 사망률은 18%에서 1%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노력은 이내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수술복에 묻은 피야말로 의사들의 명예의 상징이라는 시대적 믿음에 반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멜바이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의료계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제멜바이스는 산모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남들보다 탁월한 감이 있었고 실제로 그의 탁월한 감은 그가 사망한 뒤인 1879년 루이 파스테르에 의해 박테리아의 존재가 발견되면서 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제멜바이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탁월한 감일지라도 그 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논리 없는 아집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제멜바이스의 시대와는 달리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실성을 키우고 감을 더해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이 어떤 건지 알았다면 그 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공장은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모니터상의 데이터를 체크하며 생산품을 검수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곳 직원 중 독특한 습관을 가진 베테랑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후배들이 기계 가동을 시작할 즈음이면 맨손 체조를 하면서 라인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들마다 바쁜 시간에 왜 저렇게 한가하게 돌아다닐까 하는 의문을 사기도 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문량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서둘러 세팅을 마치고 기계 가동이 돌아갈 때였습니다. 맨손 체조를 하던 베테랑이 돌아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감이 있다며 라인을 세워보라고 지시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팀장은 왜요? 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예정 물량을 뽑아내려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베테랑은 특정 라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집중했고 팀장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귀를 기울여 봤지만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고 결국 베테랑과 팀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공장장까지 달려오는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공장 직원들은 생산된 부품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 불량품이 상당수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만일 라인을 세우지 않고 계속 기계를 가동했더라면 더 많은 불량품이 만들어졌을 테고 그에 따른 납품 차질과 손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 조치를 취한 팀장이 베테랑에게 사과하며 비결을 물었을 때 베테랑은 비결은 무슨 그냥 아는 거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예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침마다 맨손 체조를 하며 현장을 돌아보던 베테랑의 습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한 짓이었던 그 행동은 라인 가동에 맞춰 자신의 몸도 풀고 공장을 전반적으로 체크해보는 베테랑만의 리추얼이었던 것이죠. 감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만의 리추얼, 즉 의식 혹은 특정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느낌을 꿰어 불러내기 위한 독특한 습관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반복을 통해서 축적된 습관이 나만의 직관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사소할지라도 성실하게 반복하는 것은 나만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고 나에게 맞는 최상의 느낌을 끌어내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고 이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느새 나에게 꼭 맞는 나만의 시스템을 탄생시키고 이것은 영광과 마주쳤을 때 그 진가를 알아보게 해줍니다. 영상 초반 감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소개했는데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감은 무엇일까요? 느낌이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불교에서는 보고, 듣고, 만지는 접촉을 파사라고 일컫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파사에 의해 좋고 싫음이 구분된다고 해석하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꾸 스킨십을 하게 되죠. 수시로 만지고 쓰다듬고 때로는 토닥여주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언어적 소통을 주고받는 것이고 말만으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좋은 느낌을 기반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 혹은 승부를 벌여야 하는 경쟁자와도 말이 아닌 비언어적 소통이 더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마주한 경쟁자와 악수를 통해 침묵 속에서 감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오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항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왔고 쓰다듬고 부딪혀가며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을 키워나가면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친한 친구의, 사랑하는 연인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의 눈만 보고도 마음을 알아맞히는 경우가 늘어나죠. 불편할지라도 함께 어울려가며 닿고 쓰다듬는 것이 상대방과 나 자신과의 사이의 느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 감이 온다에서는 정보 활용과 함께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감 이외 더 다양한 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말이죠.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계기와 마주칠 수 있도록 이끄는 감의 영역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는 책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통찰력을 키워주는 탁월한 감을 키워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